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좋은 위치에 좋은 놈을 잡는 거.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싸다고 해서 농림지역에 있는 임야 있잖아요. 큰 평수. 뭐 몇천 평짜리 사가지고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몇천 평 사면 뭐 하냐고. 그거 뭐 쓸 데 있어요 그거를? 임야에다가? 임야에다가 뭐 하게 거기다가. 그거 선산 지어가지고 그다 몇 자리나 쓰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활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것보다 단 한 평을 사더라도 엑기스 있는 곳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평을 사더라도 엑기스 있는 곳에다가 묻어두는 게, 자 서울에 보세요.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일어나는 데는요 한 평 값이 얼마야? 용산에 한 평 값이 얼만데요? 땅값이 얼만데 이분들이 한 평이요 오히려 몇천 평보다 낫다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한 평씩 한 평씩 늘려가는 게 그게 답이요 이분들이. 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황금성도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지역에 있는 땅을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발 지역에 있는 땅은 좀 비싸더라도 개발 지역에 있는 땅을 사야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황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묻어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춘천이라든지 뭐 새만금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을 위주로 하는 이유가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황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용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 여러분들. 알겠죠? 항상 그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선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선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싸다고 해서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비싸더라도 좋은 몫에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해라. 알겠죠? 그 아까 아파트 고르는 선별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선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땅 같은 거 선별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죠? 땅 같은 것도 좋은 땅이 어딥니까? 도시지역 땅.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주거지역 찍어놓은 것 자체가 입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을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다가 주거지역을 묻어두게 되면 언제든지 몇 년 후에 충분히 황금성까지 고려할 수 있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묻어둬야만이 여러분들 당연히 내 돈을,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입지, 그러니까 내 개성에 맞춰가지고 내가 좋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난 1층이 좋아 이런 사람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지. 남들이 1층이 좋아요? 아파트? 아니잖아. 그럼 내가 좋아서 1층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팔고 나올 때 제대로 팔려요? 대중의 수요가 있는 곳. 남들이 좋아할 만한 곳. 남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다가 내가 부동산은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팔아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이 봤을 때 한 요 정도 위치면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묻어두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부동산을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세권 쪽에 대단지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호가 되어서 그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남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야, 수요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데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수요가 있고 우리가 볼 때 가격이 저거 너무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바탕에 대해서 그 가격을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생각이, 이런 말이 됩니까? 아파트 뭐 한 평에 뭐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게. 전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게 왜 거래가 되냐? 시장에서 억 단위 줘도 살 사람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원가만 계산하면 답도 안 나오는 얘기죠. 맞죠? 원가 계산하면 답도 안 나오는 거야. 이분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나 수요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강남에는 아파트 값이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당연히
가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지방에서도 대도시 안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로 집중이 되잖아요. 서울로 집중이 되는 것처럼 각 지방에서도 전라도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집중이 되는 곳 있죠. 거기 어디예요? 전라북도 안에서도 가장 집중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새만금이잖아. 그러니까 새만금은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은 계속 올라갈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의 강남이 어디입니까? 새만금인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선점을 하냐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최고 지역, 그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라남도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안에 광역시가 있는데 광주가 있죠. 맞죠? 광주가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광주는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안에서 광주 광역시가 어떻습니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라남도 안에서 만약에 뭐 주택을 산다거나 뭐 부동산을 거래한다라고 하면 다른 데 볼 데가 없어요. 어디를 봅니까? 그냥 광주 보면 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디를 보라고요? 그냥 새만금 보면 돼요. 새만금하고 전주하고 새만금. 왜냐면 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전주죠. 근데 이 전주가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에 있는 바운드리에 있는 지역을 해놓으면 전라북도의 강남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놔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다. 이분들이. 맞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어디? 충청남도에서는 여러분들 충청남도 안에 이 지형상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세종시가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가장 급부상하고 있죠. 근데 충청남도는 경기도권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거의 수도권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울 수도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더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 전라북도 쪽은 한 도시 하나로 형태로 어떻습니까? 집중이 되지만 충청남도는 어떻습니까?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세종시, 그 다음에 천안, 아산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홍성 요 일대 충청남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충청남도는 그냥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지역만 선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화성도 좋고 평택도 좋잖아요. 용인도 좋잖아. 맞죠? 경기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은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다 좋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 하나로 뭉쳐진다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습니까? 다 좋다 그러잖아요. 구마다 다 좋잖아요. 서울이 떨어지는데 어딨어? 서울은 다 좋은 거야.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은 어떻습니까? 전체 대한민국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은 다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서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자체들은 선호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나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전라북도 사람이 없는 곳 있죠. 없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냐면 어느 한 도시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 이렇게 가잖아요. 강원도로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현재 가장 핵심 센터가 어디냐면 원주예요. 원주. 그래서 원주가 인구가 제일 많죠. 원주가. 왜냐하면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원주가 어떻습니까? 가장 인구가 많아서 어떻습니까? 기업 활동하기도 좋고 인구 유입률도 좋고 어떻습니까? 도시 성장성도 높은 지역이 원주죠. 원주예요. 물론 원주 뭐 뒤에 보면 강릉, 뭐 속초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원주를 지금 현재 능가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맞죠? 근데 강원권도 잘 보면은 서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어느 한 곳만 집중이 되기보다는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자체로 어떻습니까? 양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까 충청남도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강원권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어떻습니까? 원주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원주보다도 지금 춘천이 어때요? 춘천이 지금은 접근성이 더 좋아졌잖아.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의 어떤 기능도 좋아지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그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주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어떻습니까? 춘천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원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핵심 지역 두 지역 딱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원주하고 어디야? 춘천. 근데 그 지역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저라면 어디다 투자할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디다 할까요? 저는 당연히 춘천에다가 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도시적인 성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독보적인 자리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어디다? 춘천. 여러분들 강원도권에서는 춘천. 자, 강릉하고 뭐 속초도 개발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은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분들은. 그러나 원주하고 춘천은 어떻습니까? 이 강원권에서 쌍두마차인데 쌍두마차 중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춘천이 인구가 적지만 지금은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원주보다 선호하는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래요.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원주가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춘천보다도. 지금은 물어보세요. 어디가 더 가깝게 느껴지나?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원주보다? 원주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 맞죠? 그게 바로 사람들 인지의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질수록 어떻습니까? 수도권화 되고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강원권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입니까? 춘천을 주목하라. 맞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인 포커스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있죠. 충청북도. 자, 충청북도는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는 충남하고는 또 이미지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충남은 서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붙어 있잖아요. 맞죠? 붙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있는 평택하고 바로 붙어 있죠. 평택하고 충청남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연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뭐 어디요? 안성하고 붙어 있어요. 맞죠? 안성하고 붙어 있는데 안성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로까지 수도권하고 접근성 부분에 있을 때 그쪽은 충청북도는 충청남도보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청북도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고려했을 때 봐야 될 거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지역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큰 지역. 이해가 되시죠? 그럼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안성은 경기도고.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메머드급 도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청주입니다. 청주가 어떻습니까? 대전과 세종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85만 명 이상 되는 도시로서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북도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다가 투자하는 게 맞아요? 청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청주는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청주에다가 투자를 해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사든 땅을 사든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다가는 어디서 살아? 청주에 사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다가 어디서 살아? 춘천에다가 살아.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살 때는 어디서 사요? 새만금에 살아. 전라남도 쪽에는 어디서 사요? 광주광역시에다 살아. 이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여러분들 잡혀야 돼요. 이 개념들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응? 경상북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이. 대구 광역시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경상북도 쪽에 붙어 있어요. 응? 대구 광역시가. 맞죠? 그러니까 대구가 어떻습니까? 광역시급이고 어떻습니까? 지리상으로 보게 되면 경상북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광역시가 어떻습니까? 집중이 되는 거야. 거기가 지금. 그래서 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 값들이 폭등하고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경상남도 쪽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쪽은 어떻냐면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광역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시는 그 도 안에 광역시로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습니까?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경상남도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부산 있잖아. 부산광역시. 맞죠? 경상남도는 부산을 끼고 있어요. 부산을. 그러니까 부산이 메머드급 도시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경상북도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350만에 어떻게 보면 서울 다음으로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은 동네가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어떻습니까? 어디로 사는 게 낫다?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서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손해는 안 본다. 적어도. 왜냐하면 어차피 경상북도, 경상남도 안에서는 부산으로 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쪽에서는 대구 쪽으로 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어디입니까?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어디를 중심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는 어디입니까? 광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내에서는 새만금과 연계한 지자체인데 지금은 가장 큰 데가 전주죠.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도 올라갑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바운드리에 있는 부안, 군산, 김제 요 바운드리에 집중이 될 거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면 그렇게 손해볼 이유가 없다. 맞죠? 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도권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세종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좀 약간 특이 케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기도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개발돼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사실은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보면 있잖아요. 사실은 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떨어지는 지역이 없고 현재 충청남도권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접근성을 같이 고려했을 때 충청남도도 어떻습니까? 많은 지역이 개발 섹터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그 천안 맞죠? 천안, 아산 그리고 또 대전시도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그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충청남도권에서는 가장 크잖아. 맞죠?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뭐 세종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뭐 예산, 홍성 어디 빼놓을 데가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당진까지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권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산을 본다라고 하면 돈이 될 곳이 많이 있고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기도권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은 뭐 전부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권도 거의 대다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충청남도권도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전 지역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투자 가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강원권에서는 춘천 예? 맞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어디? 청주.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대구.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부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광주.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딱 요것만 프레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뭐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갈수록 대도시권이 더욱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달리게 됩니다. 지방은 좀 더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대도시권은 더욱더 집중이 되는 곳으로 입지가 좋은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손해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부동산을 매입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재산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분들이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게 춘천 같은 경우 강원권에서는 핵심 라인 맞죠? 강원 어디를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춘천에다가 반드시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춘천 여러분들 기사 보면 계속 기사가 나오죠? 혹시 이거 보셨나요? 춘천에 파밀리의 리버파크라고 청약 경쟁률 최고 57대 1 나왔어요. 춘천에 드디어.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최고 경쟁률은 56.84가 나왔고요. 56.84대 1.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동을 짓는데 42층을 져. 42층. 고층이잖아. 강원권에 무슨 42층을 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춘천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높게 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높게 짓는 거죠. 아니 지방에다가 어떻게 40층짜리 아파트 지어요? 그걸 못 짓는 거야. 그만큼 춘천이 40층 이상 어떻습니까? 고층 빌딩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인다, 안 못 보인다? 충분히 엿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은요,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스카이라인이 4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춘천시에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여기 세계 인형축제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요. 인형극장이 있거든요. 여기 최초로 지금 현재 그 인형극장이 있는데, 2025년도에 유니마라고 국제 인형극 연맹 총회와 그 다음에 세계 인형극 축제를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 열립니다. 현재 앞으로 어떻습니까? 4년 정도 후에 지금 현재 개최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춘천은 이미 춘천 마임 축제나 연극제, 영화제를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형하고 관련된 거하고 또 아이들하고 관련된 이러한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춘천에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관광으로 해서만 끝날 게 아니라 관광 산업이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면은 레고랜드가 들어가지만 레고랜드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다 스마트 토이 산업이 들어가죠. 산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업이. 이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레고를 지을 수 있는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딱 되어 있잖아요. 춘천이라고 하는 거, 레고랜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산업까지도 또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얘기 나오는 게, 여기는 인형극 축제로 유명하다 보니까 국제 인형극 학교를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형극 도시로 지금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25년도에 세계 어떻습니까? 인형극 축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0여 개 국단에서 한 3,000여 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춘천에는 국내 유일의 인형극 극장이 있는데, 그 인형극 극장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산홍동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일대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지금 이 인형극 축제는 일본에서 이미 개최가 됐고, 중국에서는 무려 3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축제 분위기에. 와, 300만 명이요. 역시 인구가 많긴 많아. 여기는 툭하면 몇백만 명씩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인형극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300만 명. 자, 우리나라에 춘천에 만약에 300만 명이 몰린다 그러면 진짜 대단할 것 같죠. 이 부분들이. 그럴 정도로 인형극 축제가 중국인들, 중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계 인형극 축제뿐만 아니라 국제 학교까지 지금 설립을 지금 춘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지금 많아요. 춘천에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관광이 직접적으로 레고랜드가 들어오는데, 레고랜드가 들어오고 사막산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이 관광 산업이 또 발전하고 있다. 맞죠? 레고랜드와 관련된 아이들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인형극 축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형극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학교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맞죠? 이런 것처럼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그에 관련된 산업들도 춘천에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춘천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맞죠? 춘천에서 괜히 4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춘천시, 강원도하고 춘천시에서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사업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현재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은 모더나를 배출한 게 있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랩 센트럴 마킹에서 거기서 이제 모더나가 나온 거야. 요즘에 여러분들 모더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백신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국내 도입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모더나와 같은 그런 바이오 산업을, 바이오 기업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시설들을 좀 저렴하게 써서 어떻습니까?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바이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랩 허브를 갖다가 현재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춘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춘천이 이쪽 바이오하고도 상당히 지금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바이오 랩 허브까지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흥원과 랩 허브와 그리고 관련된 그 바이오 산업 그 기업체들 이런 기업체들이 춘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유기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습니까? 바이오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서 충분하게 이 춘천은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또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춘천 근화동에 자리 잡혀 있는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을 본격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수처리장이 지금 언제 어디냐면 여기 레고랜드 들어갈 때 지금 현재 춘천대교 있잖아요. 춘천대교 레고랜드 방향으로 왼쪽에 있어요.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이.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냥 거기 있을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수처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단 말이에요. 땅거리가 더 크단 말이야. 당연히 거기에는 나중에 뭐 상권이 들어오든 산업단지가 들어오든 어떻습니까? 고층 아파트 빌딩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전에는 하수처리장 위치로는 좋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아깝다 이거야. 요거로 쓰기에는.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의암 있잖아요. 의암 그 스카이워크라고 있어요. 소양강댐이 하나 있고 소양강댐 앞에 소양 스카이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의암댐 옆에 보면은 의암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의암 스카이워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가 칠전동 일대 삼성 SDS가 들어간 데거든요. 삼성 SDS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들어간 그 지역 근방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하수처리 정말 이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이전하겠다. 지금 현재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다.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개발을 더욱더 집중을 시키겠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레고랜드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개발에 대한 형태는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 개발 계획이 잡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춘천에 대한 미래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수처리장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또 뭐가 들어오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건축붐이 일어날 거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은 더욱더 될 것이고 지금에 있는 인구가 28만 5천이 이 인구 28만 5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원주 인구 35만인가 38만 이상으로 충분히 춘천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에 대한 어떻습니까? 집중도는 원주보다도 춘천이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주는 그동안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나 춘천은 이제부터 인구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정체가 됐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인구의 가파른 상승세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오히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춘천하고 원주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역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소양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 물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이 물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 서울 강남이 어떻습니까? 서울이 이만큼 개발된 데는 한강 때문에 그렇죠. 물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춘천도 물이 풍부하죠. 자원이.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물로 인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과 여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주 핸디캡이 바로 이제 물인데 이 물 원주보다는 어떻습니까? 춘천이 어떻습니까? 개발 잠재력이 큰 게 어떻습니까? 이런 물을 큰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기업들 이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춘천대교. 여기가 지금 뭐야? 춘천 역사죠? 춘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미 캠프 페이지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쉼터로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이 개발하고 지금 현재 있는 데가 하수 처리 장치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 그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일대는 어떻습니까? 뭐 산업단지 내에 레고랜드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데가 아까 지금 이 아파트 분양한 데가 있잖아요. 리버파크인가요? 이거 파밀리 리버파크가 개발된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공지천 사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공지천 사거리거든. 공지천 사거리 내에 여기 상업지역 있죠? 여기 코너에 요 코너에 지금 현재 리버파크가 지금 현재 분양이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레고랜드를 또 이렇게 다 보고 있고 전철 역사하고도 가깝잖아요. 여기 춘천하고 남춘천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현재 춘천 삼천동 일대 그리고 여기 중도 요 일대를 엄청나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연계한다라고 하면 입지적으로 엄청 탁월하단 말이에요. 탁월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지금 현재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죠. 이분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이렇게 도시개발하고 요 일대 다 지금 개발하니까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은 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여기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보면은 여기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지금 뭡니까? K바이오랩 허브 구축사업 유치전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후평산업단지야. 요 색깔 공업지역으로 찍어놓은 데 있죠? 여기가 후평산업단지고 그 다음에 진흥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진흥원이 여기 들어와 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 어디다 유치할 거냐? 랩허브를 하게 된다라면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전으로 쓰고 있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쓸 수 있는 부지는 바로 요 부지입니다. 요 부지에다가 이 랩허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분들이 그래서 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쨌든 이 레고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고랜드를 중심과 이 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인형극장이 어디냐면 여기야.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제가 이 세계 인형극 축제 개최 얘기 나왔잖아요. 인형극 축제가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게 뭡니까? 이거 신매대교잖아요. 신매대교고 요건 뭐예요? 위도섬 개발이죠?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경춘국도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잖아. 지금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되지만 경춘국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습니까? 이 들어오는 이 도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춘천 갈 때 여기로 이쪽으로 밑으로 오고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잖아요. 여기 지금 중앙고속도로 타잖아. 타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빨라. 무려 20-30분이 단축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굳이 어떻습니까? 중앙고속도로 탈까요? 어딜 타냐면 다 유도로 탄단 말이다. 앞으로 제경춘국도 타기 때문에 춘천의 관문 역할이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야. 뭐로 바뀝니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밑에 있는 레고랜드로 들어오잖아요. 도로가 하나 그쵸? 그게 서면대교 아닙니까? 서면대교하고 요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춘천의 관문이 요 도로를 타고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요 위도섬이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레고랜드가 공사되고 이 섬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개발되면서 당연히 위도섬에 대한 사업성은 높아지면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위도섬이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고 자 위도섬이 개발되면 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요 색다권에 있는 땅들은 가치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엄청 높아지는 거 똑같은 거야. 레고랜드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개발되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앞으로는 요 도로를 중심으로 요 위도섬을 중심으로 요 색다권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한 거야. 입지로 볼 때. 그러면 요 중에서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을 선별을 해라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좋은 입지를 사 놓으면 돈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러니까 요 도로하고 어떻습니까? 요 도로도 6차선으로 나중에 확장이 되거든요, 이게. 확장이 되면 바로 요 지역이 뭐가 있냐? 요게 준주가 아니야. 맞죠? 여기는 당연히 뭐로 떠오릅니까? 핵심적으로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앞에 여기가 인형극. 맞죠? 여기가 지금 세계 인형극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 있을 지역이고 당연히
요 바운더리 쪽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요런 지역들은 건축 붐이 엄청나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럼 춘천을 투자할 때 자 물론 근화동 일대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근데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강남 투자하는 거 누가 하지 말래요? 강남 투자하는 거 좋은데 어떻습니까? 돈이 그만큼 많아? 그러면 돈이 그만큼 없으면 차선책으로 선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만한 지역이 없다 이거예요. 왜? 여기 지금 근화동 들어가려면 돈 1,000만 원 이상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평당 여기는 4분의 1 가격이잖아. 맞죠? 4분의 1 가격으로 해서 물론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3,000원 올라가죠. 근데 초기 비용이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 돈이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보다도 어떻습니까? 상승률 면에서는 오히려 이쪽에 있는 토지 상승률이 높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쪽 레고랜드가 개발되면서 근화동 서면 일대에 어떻습니까? 개발 압력을 준 것처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경충도가 생김으로 해서 당연히 이쪽 바운더리에 줄 개발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이고 어떻습니까?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우리는 미래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춘천에서는 가장 미래가 밝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여기다. 지금 제가 여러분